드디어 나왔습니다. 김한 기자. 네. 우리 법사폰 얘기.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냥 뉴스만 봤어요. 네. 아니 건진법사 전 이분이 네. 보니까 우리 명태균 게이트도 앞에 있었지만은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큰 건 터질 것 같아요. 느낌 옵니다 지금. 네. 예, 황금폰보다 법사폰이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덩어리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일단 신천지 나왔죠. 그 다음에 어제 통일교 나왔죠. 맞아, 네. 그리고 통일교 간부한테 수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까지 나왔죠. 명태균은 네. 지금 주장하고 있어. 나는 돈은 안 받았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본인은 결백하다 이러는데 또 실제로 이분은 또 활동 무대가 강남이어서 그렇지. 예, 접촉거리가 짧아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강남하고 여긴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강남. 네. 그래서 좀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법사폰이냐 황금폰이냐 할 때 법사폰이 우선적으로 상당히 세게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 어쨌든 뭐 기도비 뭐 이런 명목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엄청 챙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인사청탁 맞아요. 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저는 명태균 게이트 취재하느라고 법사는 잘 취재를 못했는데 네. 최근에 기자들이 법사 그러니까 그 누구죠 이 건진법사에 대해서 건진 법사 취재하는 팀들이 꽤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큰 건이 하나 나올 거다라고 박형관 기자가 예고를 띄우긴 했어요. 아 네. 그랬구나. 네. 그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다는데 이런 뭉칫돈을 갖고 있다. 네. 이건 사실은 물론 범죄의 정황 정도가 되겠지만은 집에다 누가 현금을 이렇게 쌓아놓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제가 누구랑 그런 얘기하다가 법사가 도대체 뭐냐 했더니 소셜 네트워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 네트워커. 네, 소셜 네트워커다. 그래서 네트워커.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 건진법사 취재를 좀 할 때 보면 네. 강남 보은사 옆에 모 카페에 가면 거기 앉아갖고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천수 씨 얘기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그러니까, 봤다는 맞아요. 얘기 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카페에 있고 거기서 하고 이 분을 공천 전에 만났다라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근데 그게 윤석열 등장하기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명태균보다 훨씬 더 일찌감치 일찌감치 활동을 예. 전통을 갖고 이제 공천에 개입해 왔다.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좀 김건희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죠 윤석열. 그러니까, 건지는. 네. 그래서 이분이 국민의힘 안팎에 국민의힘과 기업 지금 뭐 종교 이렇게 나오는 소셜 네트워커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따가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나올 수 있고 지금 이분은 문제가 뭡니까? 폰을 그대로 다 뺏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폰을 지금 검찰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수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검찰이 지금 어디만 들어가고 있냐면 금전거래 확인된 것만 들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금전거래 확인된 것만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입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건 확인이 된 거기 그렇지.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명태균 관련 사건에서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조작을 보려면 되게 어렵고 분석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으로 줬으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안 줬으면 뇌물인가?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비용도 이건 간단해, 작아요. 이거는. 네, 네.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이건 어. 청탁, 거액.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뭐. 근데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 지금 이거가 기도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근데 네. 그 한국은행에서 띠지가 묶여져 있는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다는 거니까 이거 어디서 이거 무슨 특활비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다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건진 그 압수수색에서 이렇게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그런 이게 다발이 나온 거는 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관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봉채로 나온 것은 정부기관이나 어디서 나온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거 기도비 명목으로 누가 갖다 준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도 흘러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혐의는 2018년도 지방선거할 때 경북 영천시장 후보 관련된 공청회에 개입하면서 1억 원을 받은 건데 이걸 기도비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배포가 있는 분이냐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1억을 문제 삼으니까 큰 기업의 회사 기도는 큰 액수를 받는다 3억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에서 정직하시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얼마나 우매한 겁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건진이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통화된 내용이나 재판에서 드러나는 내용 뭐 취재하셨겠지만 보면 이미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길목을 다 파악당했어요. 그래서 누구랑 몇십 번 통화했고 이게 구체적인 숫자로 언론에 윤한홍 60회 네. 나온다는 거는 이미 그 폰을 통해서 검찰이 폰과 계좌 및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그 혐의가, 건진이 예. 했던 일들에 대한 길목들이 다 이미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떨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공천 개입이라는 게
그 누가 그런 얘기하던데 공천에 근데 왜 개입해 남의 공천에 그 번거롭게 네. 여기 전화해서 부탁하고 저기 전화해서 부탁 근데 그거 갖다 공천을 해서 자기가 부탁받은 사람이 공천이 됐을 때 그 쾌감 짜릿함 이거가 중독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거 게다가 돈까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쾌감의 근데 돈까지. 예. 이분이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2018년부터고 그 이후에 근데 이분이 유명해진 게 언제입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영향력이 더 세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이 네. 이 기업들한테 큰 액수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더 드러날 거다. 2018년, 20년, 22년 네. 이 선거 전체에서 건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건진을 만났던 분은 총선이 언제였죠? 2022년이요? 이번 총선? 네. 24년이죠, 작년에. 24년 총선에 네. 출마했던 분도 이분을 만났었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던 분.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공기업 그 성향이 있는 민영화된 기업들 이제 회장들 이렇게 그 뭐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저는 이제 뭐 전원이긴 합니다만은 그 건진법사한테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줄을 대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결국 이분이 힘을 얻는 것은 배지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누구를 아냐에 나오는 건데 지금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건진과 소통한 국회의원이 윤한홍 포함해서 적어도 5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음. 예,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가 전체 140명? 네. 그 중에서 뭐 집약해서 하면은 뭐 열 몇 명. 근데 아마 명태균 씨도 굉장히 많은 그 국회의원들 또는 정치인들하고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김건희도 네. 윤석열도 나한테는 고객이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요리사요. 김종인 위원장이 야 짜장면 만들어 그럼 짜장면 만들고 야 짬뽕 만들어 그럼 짬뽕 만들고 야 짬짜면 그럼 짬짜면 만들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네. 다 고객이었다. 나한테 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딨냐 날 찾아오면 다 중증 환자들이 찾아오는 거고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될까. 나는 판을 짜고 만드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성배 씨도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다만 무대가 강남이냐 경남이냐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고객이냐 신도냐. 그렇지 고객이냐 신도냐 예.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뭐 소 가죽을 벗겨서 뭘 하고 네. 굉장히 뭐랄까 좀 뭐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런 수준의 무속인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네. 걸 보면 이런 사람하고 정치인들이 결합을 해서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거를 물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의 수준 특히 윤한홍 같은 사람 뭐 60번씩 네.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아휴. 근데 그 유명한 지금 소가죽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소가죽 그 재래 네. 때 사진을 보면 막 우리가 아는 이름 많이 나와요 기업인들. 진짜? 예.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네. 이렇게 하면 사진이 뭉개지긴 하니까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인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가서 기아불사 같은 거 하는데도 다 돈 내는 거 시장가가 있잖아요. 그럼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10,000원 내고도 하고 30,000원 내고도 하는데 네. 근데 기업 오너들이나 회장들이 그 재래를 하는데 가장 힘 있는 권력자가 되는 이들과 같이 이름을 올리는 같은 레벨의 이름을 올리는데 공짜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말하자면 비용이고 그런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거기 가서 여기 누구 이름도 있고 누구 이름도 있네. 이게 이제 건진의 영향력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셜 네트워크가 일으키는 마법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영향력을 서로 다 나한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활용을 해서 이 관계를 끌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풍문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야, 건진이 세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실제로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건데 그 관계가 최소한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까지 왔다라고 하면 연루된 사람 훨씬 많겠죠. 명태균 씨가 제일 불쾌해하는 게 김영선 공천 과정에 건진이 다 시켜준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진짜 화가 많이 났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 명태균을 취재하기 시작한 게 2022년 7월 정도 되는데 그때 얘기가 이런 거였어. 야 건진 아니래.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취재해봐. 오. 이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선배 아셨던 거죠. 그때만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건진밖에 모르고 우리가 건진 천국 막 이런 건데 실제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대. 이제 이런 거였으니까 도처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깔리고 널려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관상하는 누구죠? 그 백재권 뭐 이런 씨. 사람부터 네.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주변에는 무속인과 뭐 이런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 있다.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 이 당이 이대로 운영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건진이 너무 뜨니까 우리 명태균 씨가 서운했는지 네. 오늘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네. 그 창원에서 그 명태균 씨 운전기사가 아마도 이 증인으로 나온 모양인데 검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한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파리 대사로 보내는 건 어떻게 했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저희가 그 명태균하고 자기죠. 노원구에 찾아갔었고 그때 같이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야 김영선 파리 대사? 너무 안 어울리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좀 사람 봐가면서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이준석 관련된 연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재판이 어떤 과정에서 네. 그 응답이 오갔는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예. 저 얘기가 나온 맥락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맞아요. 것 같네요. 네. 몇 년도인지 이런 걸 네. 확인해 봐서 저희가 후속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